어제 이천 합숙을 통해서 과연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일단 우리 LG 트윈스에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뭐가 당연하냐? 콧이 데뷔 합숙 훈련에서 해야 할 건 불펜 안정화, 타격감 올리기 두 가지예요. 그래서 불펜과 타격 동반 부진으로 정규 시즌 막바지 3연패를 했던 게 이제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자, 그러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후로 LG 트윈스가 짧은 휴식을 취했어요. 33명의 선수가 8일부터 이천 챔피언스 파크에 입숙해 합숙 훈련을 시작했고, 3번의 청백전을 포함해 19일까지 일정을 소화하고 난 뒤 잠실구장에서 마지막 훈련을 하고 대망의 코리안 시리즈를 맞이합니다. 불안한 불펜과 시즌 막바지 떨어진 타격감을 재정비해야 된다. 요런 과제가 남아있죠. LG 불펜 평균 자책점은 4.25로 3위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지만 9월에서 10월 LG 불펜 평균 자책점이 무려 7.02로 전체 구단 중 꼴찌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불펜이라는 거는 쉬고 나면은 보통 회복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푹 쉰 만큼 정상적인 불펜이 당연히 가능하게 쓸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어떤 요소들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로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김진성, 김영우, 유영찬이 되게 좋고요. 장현식 선수는 과연 어느 정도로 써야 되는지, 자, 이런 게 또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타격은 문보경 선수 3, 4월에 그러니까 LG 트윈스의 타율은 2할 7푼 8리로 전체 1위고 뭐 득점도 완벽한 1이에요. 요거는 이제 더 다음에 다룰 건데, 3, 4월에 타격이 뜨거웠고 5, 6월에 식었고 후반기 7, 8월에 살아났다가 9월에 다시 식었죠. 문보경 선수는 6월하고 9월에 식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문보경 선수의 타격과 LG 트윈스의 타격이 굉장히 비슷한 사이클을 거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LG 트윈스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스탯을 살펴볼 건데요. 이 선발 스탯은 그냥 가볍게 살펴볼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코시가 되면은 더 자세하게 다루겠죠. 일단 치리노스 선수가 생각보다 괜찮다. 치리노스가 선발 WAR이 5.21인데 와이스 5.95랑 큰 차이가 없고, 앤더슨 6.54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화이트 4.24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리고 후라도가 7.57로 매우 높은데 원테인 4.91보다도 훨씬 높죠. 그러니까 치리노스는 정말 준수한 1, 2선발 정도 된다. 2선발로 보기에는 상당히 뛰어나고 1선발로 봐도 무방하다. 다만 폰세가 좀 압도적으로 이상할 뿐. 임창규 선수도 이 원태인 선수와 함께 국내 1선발은 이제 완벽한 거죠. 자책점도 원태인 선수보다 좋고, 그리고 손주영, 송승기 3.91, 3.81. 지금 보면은 류현진 선수가 4.03이에요. WAR이.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랑 큰 차이가 없어요. 손주영, 손승기가. 그만큼 굉장히 훌륭한 선발을 가지고 있고, 톨 허스트 선수는 경기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사실 여기다 곱하기 4만 해도 WAR이 5.2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톨 허스트의 WAR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톨 허스트가 늦게 합류해서 푹 쉬고 나오고 치리노스도 푹 쉬고 나온 만큼 저는 이제 이 1, 2 선발은 솔직히 말하면 폰세, 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팀보다는 상당히 앞선다 라고 보고, 1, 2, 3, 4선발까지 봐도 뭐 솔직히 후라도, 원태인, 가라비토까진 괜찮은데 최원태 선수 오늘 잘 던졌다고 뭐 계속 잘 던지는 걸 기대하기는 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화하고 비교해도 제가 볼 때는 1, 2, 3, 4선발은 크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폰세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폰세랑 붙는 그 경기는 LG 트윈스가 불리하겠지만,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와 뭐 치리노스, 임창규, 톨 허스트가 붙는다고 하면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불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모든 요소에 관해서 앞서고 있어야 좀 여유 있게 뭐랄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코시에서 우승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펜을 보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요. 자, 불펜은 지금 보시면 WAR 1이 넘는 선수가 김영우 하나예요. 1.50으로. 가장 불펜이 강한 이 SSG하고 비교하면 SSG는 4명이 다 2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병헌 3.37, 노경은 3.13, 이로운 2.85, 김민 1.99. 근데 김영우 선수는 그 4명보다도 더 낮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유영찬 선수는 이제 뭐 경기 수가 적어서 0.92라고 하는데 김진성 선수 0.54예요. 왜냐면 삼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니까. 그러면은 1을 넘는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김태훈 선수 1.27, 양창석 선수 1.01을 제외하면 1을 넘는 구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굉장히 불펜 운영을 지금 우리가 봐도 불안불안하게 하고 있죠. 가을 야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같은 경우는 1을 넘는 이 불펜이 5명이 있어요. 그리고 한승혁 2.54, 김서현 1.99, 김범수 1.33, 조동욱 선수는 이제 자책점은 3.76인데 피안타율이 되게 높음에도 1.27, 정우주 선수가 1.05, 김종수 0.85, 박상원 0.73.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김진성 선수보다 웬만하면 다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로. 자책점도 3.44거든요. 김진성 선수가. 근데 이게 하나의 자책점이 2.25, 3.14, 2.25, 3.76, 2.81, 3.25, 2.61 다 지금 자책점도 되게 낮아요. 생각보다. 많은 이닝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 좀 양과 질에서 많이 밀리죠.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SSG하고도 당연히 그렇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를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김영우 선수는 솔직히 말해서 LG 트윈스에서 첫 번째로 믿을 만한 그런 불펜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책점 2.4에 WHIP 1.32, 피안타율 2할 2푼 8리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좌타자가 2할 오픈이고 우타자가 2할 7리예요. 그러니까 좌타자에게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게 맞죠. 좌우 차이가 좀 나죠. 일반적인 우투수니까. 두 번째로 믿을 만한 선수는 유영찬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 첫 번째로 믿을 만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푹 쉬고 나왔을 때 유영찬 선수의 슬라이더와 포크볼이 그야말로 춤을 췄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전에서. 자, 지금 보시면 NC전에도 그러니까 피안타율이 없죠. 지금 마지막에 푹 쉬고 나니까 유영찬 선수가 마무리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 수치도 제가 뒤에 더 보여드릴 텐데 일단 자책점 2.63에 WHIP가 1.32, 피안타율이 2할 8리. 그러니까 WHIP가 똑같아요. 김영우 선수랑 유영찬 선수랑. 볼넷율이 유영찬 선수가 조금 더 높은데 자 지금 보시면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6푼 1리로 좌타자 피안타율이 좀 높죠. 김영우 선수에 비해. 왜냐면은 이 직구랑 슬라이더 구속이 김영우 선수가 더 높기 때문에 변수가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슬라이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우타자는 1할 7푼으로 거의 완벽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들 카드인 김진성 선수인데요. 어쨌든 쉬고 나와서 쉬고 난 뒤에는 조금 좋아요. 쉬고 난 뒤에는. 그래서 마지막 10경기가 2.45였어요. 그리고 시즌 자책점은 3.44, WHIP가 1.2, 피안타율이 2할 3푼 6리인데 역시나 좌타자에게 2할 7푼, 우타자에게 2할 6리로 자, 가장 믿을 만한 3인방이 좌타자에게 약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타자보다. 이거는 명확한 팩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삼성 보시면 알겠지만 김지찬, 구자욱, 그 다음에 디아즈, 김영우 이 좌타 4인방에 엄청 강한 게 삼성이에요. 그리고 하나이글스는 손아섭, 문현빈, 리베라또, 그 다음에 뒤에 뭐 하주석 이렇게 좌타 4명이 강한 타자가 지금 한화랑 삼성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SG가 오면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요. SSG가 오면. 왜냐면 SSG에는 좌타보다는 이제 우타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잘 치는 선수들도. 그러니까
SSG가 오면은 LG 트윈스가 사실 굉장히 유리한데 오늘 SSG가 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일단 1패를 안고 SSG가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좌타자는 막아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저는 함덕주 선수는 무조건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좌타자 피안타율이 1할 3푼 5리로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우타자도 1할 7푼 6리니까 함덕주 선수 피안타율이 1할 5푼 9리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책점이 6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함덕주 선수가 지금 보시면 7과 3분의 2이닝을 던졌는데 볼넷이 7개예요. 최근 10경기에. 피안타율은 9푼 1리 1할도 안 돼요. 그런데 자책점이 5.87이거든요. 함덕주 선수가 구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장타 허용률이 높고 아슬아슬하게 계속 던지다 보니까 볼넷도 많아요. 그래서 함덕주 선수를 우리도 크게 신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구위 때문인 거죠. 어쨌든 좌타자 피안타율이 낮기 때문에 함덕주 선수는 꼭 필요한 자원이다. 그 다음에 이정용 선수도 보시면 지금 시즌 자책점이 5.03, WHIP가 1.29, 피안타율이 2할 오픈 8리. 자, LG 팬으로서는 당연히 이정용 최고지, 정말 잘 던지지, 믿을만하지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타 팀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필승주에 쓴다고 그러면 욕먹죠. 이 기록을. 김재훈 선수보다도 더 안 좋은 기록이에요. 자, 그래서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8푼 6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3푼이니까 역시나 이정용 선수조차도 좌타자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정용 선수의 가치가 크게 높지 않다는 거죠. 좌타자를 막을 수 있다면 그나마 가치가 높아지지만 박명근 선수도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4.89, WHIP가 1.34의 피안타율이 2할 오픈인데 좌우를 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마지막 10경기에 이제 자책점이 9였어요. 피안타율도 2할 7푼 6리였고 7이닝을 던졌는데 볼넷 5개, 몸에 맞는 공 하나. 썩 좋지 않았죠. 삼진 4개밖에 잡지 못했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믿을 수가 있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박명건 선수도 냉정하게. 자, 김진수 선수가 사실 처음에 KT전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선수 왜냐면 그 2군에서 두산전에서 완봉했단 말이에요. 퓨처스에서. 그래서 김진수 선수 좀 믿어도 되나, 왜냐면 구속도 막 148, 149 나오고 이래서 믿어도 되나 했는데 냉정하게 보면 피안타율 4할 2푼 3리, 자책점 9, WHIP 2.4, 좌타자 피안타율 5할, 우타자 피안타율 3할 5푼 7리.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김강률 선수를 지금 믿는 건데, 김강률 선수가 시즌 초에 나오고 5월 11일 이후로 자취를 감췄는데 그때 너무나 대단했어요. 그때까지 성적이 자책점이 1.46, WHIP가 1.2, 피안타율이 무려 1할 6푼 7리. 그 마지막 10경기도 자책점이 0.87, 10과 3분의 1이닝 동안 무려 피안타율이 1할 4푼 7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좌타자 피안타율이 1할 2푼 5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2푼 1이라 이거 정말 완전 대박 투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투수인데 좌타자 피안타율이 이렇게 낮다고 해서 의심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 시즌 표본이 작은 기록이니까, 왜냐하면 12이닝밖에 안 되는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4년도, 23년도, 22년도 이렇게 보시면 참 신기한 게 이닝이 다 적어요. 22년도에 24이닝, 23년도에도 25이닝, 24년도에 42이닝을 던지고 이제 12이닝 던진 거죠, 올해. 자책점은 뭐 4, 4, 3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25년, 이게 작년 기록인가? 이게 23년도 기록이에요.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7푼 9리, 우타자가 2할 3푼 7리. 요거는 24년도예요.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5푼 5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5리로 지금 보시면 당연 일반적인 우투수가 그러하듯 좌타자 피안타율이 더 높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김강률 선수도 큰 메리트는 없어요. 왜냐? 김영우, 김진성, 유영찬을 쓰지 굳이 김강률을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23년도 코리안 시리즈처럼 뭐 그냥 뭐 2회부터 1회부터 막 그냥 다 때려박고 4회부터 때려박고 이러면 모르겠다만, 그런데 손주영 선수와
송승기 선수 중 한 명이 불펜으로 갈 거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손주영 선수가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4푼 7리로 우타자 피안타율 2할 7푼 3리보다 확실히 좌타자에게 좋죠. 왜냐? 일반적인 좌투수가 그러하죠. 자, 그리고 최근 마지막 10경기가 더 좋았죠. 왜냐하면 이제 후반기는 띄엄띄엄 등판하다 보니까 9위형 투수인 손주영 선수가 10경기 자책점이 3.26, 피안타율도 2할 5푼 7리로 시즌 기록보다도 조금 더 좋아요. 자, 송승기 선수는 좌우가 비슷하기는 합니다. 좌타자가 2할 6푼, 우타자가 2할 6푼 1이에요. 그런데 메리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좌타자 피안타율이 더 낮은 손주영 선수가 좌타자 피안타율이 더 높은 송승기보다는 LG 트윈스의 불펜 상황에 훨씬 맞는 불펜 투수라는 거는 여기 기록으로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거죠. 두 선수는 선발 뭐 비슷해요. 자책점도 3.5, 자책점 3.41, 그리고 WHIP 송승기 선수가 1.38, 손주영 선수가 1.32. 송승기 선수의 피안타율이 2할 6푼 1리, 손주영 선수의 피안타율이 2할 6푼 1리로 거의 선발로서는 사실 이 정도 많은 이닝을 던졌는데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듯 보여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저희 팀 그 불펜 점수를 매겼는데 요거 패스입니다. 패스. 요건 지금은 못 써요. 제가 볼 때는 유영찬, 김영우, 손주영, 김진성까지만 좀 쓸 수 있지. 나머지 선수들은 함덕주 선수 정도 외에는 좀 냉정하게 좀 어렵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김영우 선수에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자, 김영우 선수가 후반기에 고속 슬라이더를 이제 완벽히 자기 걸로 가지면서 왜 찍어 누르는 149km의 포크볼 같은 그런 고속 슬라이더도 보셨죠? 직구 구속으로 오다가 떨어지는, 그래서 해설진들도 놀라고 굉장히 놀랐었던 그런 투구를 보였는데 포심 구종 가치가 8.5고 슬라이더 구종 가치가 5.6이에요. 커브와 포크는 요즘에는 거의 안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즌 초에는 포심, 커브, 포크를 던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포심과 슬라이더를 던지죠. 그러면서 전체 투구 대비 스트라이크 비율이 62.2고요. 그 중에 루킹이 16.4, 헛스윙이 11.2, 그래서 전체 헛스윙률이 27.6%예요. 그런데 스윙을 했을 때 헛스윙은 23.5%로 굉장히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다. 요게 23%가 넘어가면은 헛스윙률이 굉장히 훌륭한 투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3%를 넘어가면. 자, 그런데 요거 한번 기록만 보실게요. 맨 위는 김영우 선수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헛스윙 비율이 27.6.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7.8, 28.6. 근데 여기에 34.7이 갑자기 빠바방 하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윙 대비 헛스윙률이 23.5, 23.3, 18.3인데 여기 36.9로 갑자기 빠바방 나와요. 자, 과연 이 선수들은 누굴까? 이름을 살펴보면 김영우 선수였고요. 자, 유영찬 선수가 이 헛스윙률이 제일 높죠. 유영찬 선수는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거의 마구 같잖아요. 우타자가 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영찬 선수의 슬라이더는 제가 볼 때는 스위퍼로 기록돼야 될 정도로 확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영찬 선수의 헛스윙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와이스나 네일 선수의 이 헛스윙률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럼 되게 이상하죠. 왜냐면 와이스와 네일이 아무리 봐도 유영찬 선수보다 직구도 좋고 스위퍼도 더 좋은데 왜 유영찬 선수가 이렇게 헛스윙률이 높을까라고 하면 이거는 마무리 투수가 갖는 그런 이점 아니면은 그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와이스나 네일은 이닝을 계속 던지잖아요. 1회부터 6회, 뭐 많게는 7회까지. 그럼 타자 눈에 익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영찬 선수 같은 경우는 9회 나와서 한 이닝만 딱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구종, 세 가지 구종이 되면 특급 마무리인데 그 하나의 김서현 선수 그리고 SS의 조병현 선수도 사실상 투피치거든요. 거의 두 개밖에 안 던져요. 그 두 가지 구종만 굉장히 강력하면은 그냥 그 구위로 찍어 누르는 거야. 타자들이 익숙하기 전에. 그게 마무리 투수거든요. 그게 불펜 투수고. 그래서 불펜 투수들 중에 투피치로 성공하는 선수들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타자가 적응할 시간이 적거든요.
한 해만 딱 던지고 나가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송승기 선수가 손주영 선수보다 헛스윙률이 높아요. 23.3, 18.3. 김영우 선수는 23.5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송승기 선수가 이 헛스윙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루킹과 헛스윙률은 또 손주영 선수가 더 높고, 그러면 누가 더 불펜에 적합한 거냐? 자, 구종 가치를 보면 김영우 선수가 포심 8.5, 슬라이더 5.6, 이제 커브 포크는 거의 안 던지죠. 자, 그럼 여기에 포심이 10.0, 슬라이더가 9.8, 체인지업이 9.7, 포크가 3.7. 안 봐도 아시겠죠? 자, 여기 말도 안 되는 수치 보이죠? 포심 23.6, 커브 8.4. 자, 그 다음에 슬라이더 11.1, 포크 5.3. 이건 안 봐도 유영찬 선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김영우 선수가 포심 슬라이더 2개로 지금 리그 후반기를 완전히 씹어먹었어요. 자, 그런데 송승기 선수도 포심이 10, 슬라이더 9.8, 체인저 9.7.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구위가 어마어마하다기보다는 4개의 구종의 밸런스가 좋아서 포심도 10, 슬라이더 9.8, 체인저 9.7, 포크볼 3.7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송주영 선수는 포심 23.6으로 직구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커브도 덩달아서 어마어마하죠. 커브도 실제로 무지개 커브로 낙차도 되게 크고 제구도 잘해요. 근데 나머지 구종이 별로죠. 그러니까 사실 손주영 선수는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불펜 투수의 구종 가치예요. 선발 투수의 구종 가치는 이렇게 송승기 선수처럼 최소한 3개의 구종이 고르게 이 10 정도를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유영찬 선수도 보면 슬라이더 11.1, 포크볼 5.3 이 2개만 굉장한 플러스고 포심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손주영 선수가 불펜에 아주 적합한 투수다 라는 거를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송승기 선수는 선발에 굉장히 적합한 투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면 선발은 많은 이닝을 던져야 되니까 이 구종이 다양해야 타자들을 속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손주영 선수는 그냥 구위로 찍어 누르는 그런 불펜 투수에 사실은 적합하죠. 그런데 이 포심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스태미너도 좋으니까 이게 선발도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투수죠, 손주영 선수가. 자, 그래서 우리 LG 트윈스의 베스트 시나리오, 코시에서의 베스트 시나리오를 이야기하자면 선발이 5, 6이닝 책임지고 가면 돼요. 지금 보시면 와일드 카드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 선발이 6이닝 먹으면 불펜이 그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LG 트윈스의 불펜 뎁스가 부족하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우, 김진성, 유영찬 정도만 돼도 삼성, NC보다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들 게다가 엄청나게 쉬었잖아요. 코시에 만약에 경기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저는 굉장한 3명의 불펜을 이미 가지고 있다. 거기에 저는 손주영까지 있으면 5이닝만 던져도 4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손주영 선수의 더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 저는 1차전 7이노스가 좋을 것 같은데 1차전 7이노스가 던져요. 그때 손주영 불펜으로 일단 바로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만약에 손주영 선수가 선발로도 쓸 수 있어. 그때 첫 게임에 불펜으로 나가면 뭐 4번째 게임에 손주영 선수가 써도 돼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손주영 선수 불펜으로 쓰는 게 맞다. 심지어 불펜 경험도 있잖아요. 가을 야구에서. 그러니까 손주영은 자완을 막는, 김영우는 우완을 막는 그런 적절한 이닝에 딱 끊어서 쓸 수 있는 거야. 김영우를 쓸 수도 있고 손주영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김진성 8회, 유영찬 9회 이렇게 가던가. 이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추가 이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손주영 선수가 좌타자를 막는데 함덕주 선수가 제2 옵션이 될 수 있고 이종용, 김진수 선수 중에 한 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김진수 선수를 왜 헷갈리냐? 이종용 선수보다 일단 직구 구속이 좀 더 잘 나왔어. 이종용 선수도 김진수 선수도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불펜 투수잖아요. 선발을 하기도 하니까. 김강률 선수는 사실 아직 모르겠다. 봐야 알죠.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잘 던지기를 바라는 거는 보통 다른 투수들도 그렇지 않죠. 다른 팀에. 그래서 김강률 선수는 아직 모르겠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하고, 유튜브라는 게 뭐예요? 서로 의견 나누면서 또 좋은 이야기 나누는 게
여러분들의 의견이니까 그게 궁금하니까 또 의견 남겨주시면 또 댓글로 또 상의해서 한 번 더 뭐 라이브로 소통하는 시간 갖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코시에 관한 불펜 투수의 운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정도는 부탁드릴게요.